안녕하세요. 잠안 올 때 듣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TV나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또는 본 이후에 한 번씩 누워서 들으면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잠도 잘 오고요. 오디세이입니다. 요즘 아주 인기가 좋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오늘날 가장 독창적인 영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낸 작품이죠. 한번 듣고 가시면 이해가 쉽고 또 더욱 재밌습니다. 주인공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자신의 고향 이타카와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험난하죠. 바다에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고요. 신들은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오디세우스 자신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디세우스는 과연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일을 겪은 인간은 과연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풀기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디세이의 줄거리부터 여러 가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극장에 가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그리고 주인공 맷 데이먼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 또 촬영 방식, 또 음악 미술, 그리고 영화에 대한 평가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디세이의 원작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입니다. 그리스 시곡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 목마가 생각이 나죠.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오랫동안 싸웠고요. 결국 그리스군은 유명한 목마를 이용해서 트로이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오디세우스의 고난도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 험난합니다. 그 길이 무려 10년 가까이나 이어지는 거대한 여행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바로 이 이야기를 거대한 영화적 스케일로 확장을 했습니다. 요즘 극장마다 난리입니다, 난리. 자, 오디세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오디세우스는 단순히 힘이 센 장사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머리를 사용할 줄 아는 아주 두뇌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전쟁에서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를 또 속이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까지 억누르면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비극이 하나 둘씩 시작이 됩니다. 그는 너무 영리하고 너무 자신감이 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신과 운명에게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오디세이의 오만함의 대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전쟁이 끝났죠.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완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씩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또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섬에 도착을 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모험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오디세우스의
인간성을 시험하는 과정이죠. 그는 매번 선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동료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구할 것인가? 또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자, 유명한 존재인 키클롭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디세우스의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키클롭스와의 만남입니다.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죠. 엄청나게 크게 영화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괴물 액션 장면이 아닙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실력 대표적인 에피소드죠. 하지만 여기서도 오디세우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잘난 척을 한다고 그럴까요? 영웅인 척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오디세우스한테는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또 다른 재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등장을 하죠. 인간은 왜 자신의 승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는가? 그냥 승리했으면 됐지. 오디세우스는 이미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애씁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귀환에는 벌이 내려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신들의 세계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에서 인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신들이 인간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둘러싸고 신들의 의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신 밑에 있죠. 예,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신의 뜻과 운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놀란 감동은 이 부분을 단순히 판타지 장치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운명의 관계를 영화 전체의 중요한 주제로 끌어오게 되죠. 자,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고향 이타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 페넬로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흘렀죠? 예,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타카에는 페넬로페에게 새로운 결혼을 요구하는 남성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결혼하면 왕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가 없는 틈을 타서 왕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페넬로페는 여기에 쉽게 물러서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아주 힘겹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또 다른 중심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톰 홀랜드가 분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란 이름이죠.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부담이 돼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강한가? 되물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아버지만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톰 홀랜드는 이런 텔레마코스의 불안과 성장 과정을 연기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만 보는 영화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이야기인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디면서 성장하는 성장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페넬로페 왕비는 그 유명한 배우 앤 해서웨이가 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페넬로페죠. 자, 페넬로페는 단순히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장렬하게 싸우는 동안에 페넬로페는 왕궁에서 시간과의 다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힘들겠지만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넬로페는 영화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다면 페넬로페는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디세우스의 진짜 적을 알아볼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오디세우스의 적이 괴물이나 적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 자신입니다. 그의 자존심과 그의 분노와 그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 그는 수많은 위기를 지혜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영화 오디세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작을 만들어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메멘토,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게르크, 테넷,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감동 영화 오펜하이머까지 만들어낸 명장이죠. 놀란 감독은 시간과 기억, 운명과 선택, 인간의 죄책감 같은 주제를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 온 감독입니다. 그리고 영화 오디세이는 그런 논란의 영화 세계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원작이죠. 왜냐하면 원래 오디세이 자체가 시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섞이고 회상이 등장하고 이야기 속에서 또 안에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논란이 좋아하는 시간 구조와 운명이라는 주제가 이미 원작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명장이 오디세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란 감독은 이 작품을 단순한 고대의 신화 영화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모험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집어넣었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느끼는 상처, 자신이 저지른 선택에 대한 막급한 후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까지죠. 이것이 크리스토퍼 놀란식 오디세이 영화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은 맷 데이먼이 맡고 있는데요. 맷 데이먼은 이미 여러 가지 영화에서 생존이라는 주제를 강렬하게 보여준 명배우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존을 연기합니다. 마션의 주인공이 낯선 행성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면 오디세우스는 바다와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꼭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죠. 맷 데이먼은 영웅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친 인간의 심신, 특히 얼굴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겪고 동료를 잃고 수많은 선택을 한 남자가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의 중요한 연기입니다. 톰 홀랜드, 텔레마코스 역의 톰 홀랜드도 주목할 만하죠. 그동안의 톰 홀랜드는 밝고 젊은 이미지의 캐릭터로 많은 관객에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선 조금 더 무거운 역할을 맡았어요.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들,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청년.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텔레마코스의 존재의 의미가 커지게 되죠. 자, 로버트 패티슨도 주요 배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놀란 이 작품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패틴슨은 이미 테넷을 통해서 놀란 감독과 작업한 경험이 있죠.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디세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화 속에서 갈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종의 악역이죠. 예. 젠데이아 역시 영화의 주요 배우 가운데 한 명입니다. 놀란은 젠데이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을 대규모 앙상블에 배치했습니다. 명배우들은 명배우 값을 하지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맷 데이먼,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로버트 패틴슨, 루비타 농노, 젠데이아, 샤를리즈 테론 등 엄청난 배우들이 화면 안에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 오디세이에서 가장 이야기할 것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촬영이죠.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장면을 촬영을 했을까? 자, 의문입니다. 이 영화는 전체를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아이맥스 카메라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최초의 장편 영화라는 점이 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란 감독의 오래된 영화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제 장소에서 찍는다. 이것이 놀란의 철학입니다. 또 가능하면 실제 세트를 만들어서 한다. 그리고 관객이 극장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만든다가 그의 철학입니다. 이 오디세이의 촬영지는 한 나라에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놀란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촬영했습니다. 대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놀란 감독은 실제 풍경 자체를 영화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디지털로 만들어진 거대한 판타지 세계라기보다는 실제로 저곳에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또 거기를 연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죠. 자, 트로이 전쟁 장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트로이 전쟁 장면은 이 영화의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거대한 트로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필요한 대규모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했습니다. 놀란 감독 특유의 실제 효과 중심의 제작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톰 홀랜드 역시 현장에서 놀란의 촬영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오디세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유명한 목마를 실제 세트로 구현을 했다는 것이 큰 그 구별되는 장점이에요. 관객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된 신화 속 이미지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란 영화의 강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CG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놀라는 철학이 틀립니다. 실제로 만들어보자. 예,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맥스가 중요한 이유는 자, 놀란 감독은 굳이 왜 아이맥스로 고집을 했을까요? 이 영화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광활한 사막, 고대 도시, 거대한 군대, 폭풍, 또 신화적인 존재들, 이런 장면은 작은 화면보다는 거대한 화면에서 훨씬 강렬하고 감동 깊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이맥스의 넓은 화면과 높은 해상도는 관객에게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안에 안착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맥스 측 자료에 따르면 제작진은 약 210만 피트의 필름을 사용했고요. 새로운 아이맥스 카메라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자, 이 촬영을 맡은 감독은 호이트 반 호이테만입니다. 놀란 감독과 이미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인물이죠.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 오펜하이머 등에서 놀란의 시각적 세계를
촬영으로 표현해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의 세계를 아주 거대한 화면으로 옮겨놓은 명장입니다. 이 영화의 촬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크다, 거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활한 풍경 속에서 아주 작은 인간을 배치하는 것이죠. 거대한 바다 앞에선 한 사람, 끝없이 펼쳐진 풍경 속의 군대, 또 거대한 신화 속에서 고통받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 이 대비가 영화의 핵심적인 시각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영화의 히트는 바로 영화의 감정을 마음껏 끌어올리는 음악입니다. 놀란 영화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압박하고 긴장감을 높이고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디세이 역시 거대한 스케일과 인간적인 감정을 멋진 음악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나 전투 장면에서는 영상과 음악이 함께 움직이면서 영화의 규모를 더욱 장엄하게 크게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집입니다. 귀환이죠. 오디세우스에게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타카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가 있고요.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나간 삶을 또다시 되찾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도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페넬로페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타카라는 도시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영화는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아닙니다. 변해버린 자신과 변해버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옛날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텔레마코스가 중요합니다. 아들은 애타게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아버지를 단순히 기다리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혼자서 선택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귀환이죠.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텔레마코스는 어린 시절에서 성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디세이에서의 운명은 계속 등장을 하죠. 하지만 놀란 감동은 운명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계속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적이죠. 이 영화의 장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엄청나게 별 5개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평단의 반응도 대단하죠. 로튼 토마토라는 그 평가에서는 평론가 지수 90% 중반, 관객 지수는 9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타크리틱이라는 평가기관에선 역시 80점대 후반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광활한 스케일입니다. 둘째는 아주 멋진 촬영입니다. 셋째는 배우들의 정말 실제 같은 연기죠. 넷째는 고대 신화를 현대적인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영화 언어로 바꿔낸 점입니다. 이 오디세이는 집에서 휴대전화로 보는 것과 극장에서 장쾌한 스케일을 보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큰 영화입니다.
한 번, 두 번 더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화면의 크기 자체가 영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하늘, 전쟁터, 성벽, 거대한 세트장, 자연 풍경, 이것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큰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맥스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영화의 제작 방식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크나큰 장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거든지 단점도 있겠죠? 물론 완벽한 100% 영화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겠죠.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영화의 길이와 이야기의 압축입니다. 러닝 타임은 약 172분이에요. 3시간이 더 가죠? 원작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에 담으려면 많은 이야기를 압축하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3시간에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작을 잘 아는 관객이라면 왜 이 이야기는 짧게 지나갔지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작을 모르는 관객은 등장인물과 신화적인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원작과 영화의 관계죠. 오디세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작품입니다. 따라서 놀란 감독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을 집어넣었어요. 이 때문에 고전 문학 연구자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영화가 과연 원작의 의미를 얼마나 잘 살렸느냐를 놓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입니다. 고전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디세이를 단순히 말하면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의 모험이라고 압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인간의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맷 데이먼의 오디세우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그를 단순한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한 명의 진정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페넬로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녀의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10년은 여행의 기나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페넬로페에게 10년은 끝없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시간이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순간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예전의 우리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인 오디세이는 단순히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영어에서도 오디세이라는 단어는 아주 긴 여행, 특히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긴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디세이는 존재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직장 생활이라는 오디세이를 지나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긴 시간을 견디고, 또 누군가는 실패한 뒤에 자기 자신의 삶을 찾는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촬영은 이 영화의 최고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실제 장소 촬영과 대형 포맷 촬영이 결합하면서 풍경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것, 바로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오디세우스가 넘어야 할 거대한 운명이죠. 사막과 산은 그가 지나가야 할 또 다른 운명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전쟁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촬영은 단순히 아름다운 화면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죠.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해서 관객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대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놀란 감독이 이런 원작의 규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면 CG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만들기 쉬운데요. 이렇게 실제 세트와 실제 배우, 실제 촬영이라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놀란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관객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물의 감정을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행동과 구조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요. 시간의 흐름도 일반적인 모험 영화처럼 직선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괴물이 나오고 싸우고 집에 돌아가는 영화를 기대한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영웅의 승리를 보여주는 영화라기보다는 영웅이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강하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것을 이겨내지만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전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연출,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촬영, 또 역시 강점 가운데 하나죠. 높은 점수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습니다. 배우, 맷 데이먼을 중심으로 대규모 앙상블이 아주 강점입니다. 스케일은 압도적이고요. 음악은 거대한 모험과 인간적인 감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 과정에서 호불호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3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오디세이를 평가한다면 2026년을 대표하는 대형 극장용 영화 가운데 성공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행은 수많은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진짜 여행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친구를 잃었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도 변했고 시간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의 장렬한 의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해버린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디세이가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크나큰 이유일 것입니다. 맷 데이먼의 오디세우스, 앤 해서웨이의 페넬로페, 톰 홀랜드의 텔레마쿠스,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를 비롯한 화려한 배우진, 여기에 실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촬영한 압도적인 풍경과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한 놀란 감독의 집요한 영화 제작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디세이라는 거대한 명작 중의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감동을 얻고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더, 세 번 더 보셔서 이 영화에서 정말 알짜를 뽑아내는 그러한 관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각자의 오디세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다시 방향을 찾으면서 말입니다.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미와 배우들의 연기,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영화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화면 안에서 깊숙하게 느끼고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와 라이프였습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와와 라이프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리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론이 좀 생겼구나.